이번에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안 되잖아요. 자민당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쪽에 자기를 밀어줬던 그 세력들하고 손잡고 야당의 그 세력들하고 손잡으면 이 정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90년대 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하고 있는 한 국민당은 자민당 내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현재 위치로 그대로. 네. 자, 이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가 총리 되겠다는 순간 국민당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다음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그냥 총재로 있을게. 총리는 이시바 이시바를 계속해. 너가 하면서 국민당하고 계속 이혼하지 말고 계속 그대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하면 일본은 될것 완전히 그 안에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다.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우리 못지않게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자 환율이나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조건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 등극을 앞둔 기대와 우려. 근데 될 수는 있을까요? 포함해서 일본 전문가 이명찬 개요대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바가 네. 과거에 네. 우리 박사님 오셨을 때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인 네. 유형이다라고 약간 우호적인 평가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본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마뜩찮았나 봐요. 어, 3연패하고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선거에서. 그게 이제 이시바 시게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음. 자민당의 잘못이 크다고요. 그 부분을 명확했는데 근데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아베파 음흠. 이 사람들이 발목 잡기가 너무 심했어요. 그게 또 아소다로. 아소다로가 너무나 음. 근데 지금 요번에 아소다로가 뭐 큰 역할을 했다 그러지만 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역풍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찬찬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아소다로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어줬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알려져 있고 아소다로 근데 나이가 85인가 네, 그렇던데 그렇죠. 노육이란 무엇인가? 아, 알겠습니다. 먼저 연일 네. 불장인 일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는 코스피 5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이제 니케이 지수 연내 5만. 네. 숫자가 그것도 못 만들 것 같다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본 증시.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지난번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카이치가 사나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쫙 올라왔었어요. 주식이.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연히. 그게 이제 뭡니까? 완전히 돈을 많이 푼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엔화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주식으로 많이 몰려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였는데 자민당 진짜 그 총재 선거에서 이기기까지 했으니까 네. 거기에 더 탄력이 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 정책적으로 계승할 뿐 아니라 아베 여러 면을 계승하는 그렇죠. 적장자 같은 사람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아베의 아바타다, 뭐 여성 아베다,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베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뭐 그 철학이 아주 투철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돈을 막 푼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안보적으로는. 뭐 안보적으로는 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으로 뭐가 제일 지금 나오냐면은 이시바 시게루가 그동안 해왔던 게 긴축 재정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음. 긴축 재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그동안 주장해 왔고 그것 때문에 사실 선거에 진 부분도 있어요. 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부채 수준이 네. 세계 1위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부채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삐끗해 가지고 네. 만약에 세계에 또다시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이제 신호라도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일본의 그 국채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 네. 그런데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시바 시게루가 선거에 질 걸 각오하면서까지도 긴축 재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경제가 재정이 심각하다. 그 국채 그 뭡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이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긴축 재정을 밀고 나갔는데 그게 그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전부 다 감세. 그다음에
뭡니까? 집권 여당인 자민당만. 그러니까 집권 여당 자민당 내에서도 이시바 시게루를 밀었던 그 세력을 아. 제외하고 아. 이제 아베파들을 모두 아베파나 더 풀어라. 이시바 시게루 막 발목 잡고 늘어졌던 이 음. 사람들은 전부 다 야당 편에 선 거예요. 음음. 그래 가지고 인제 긴축 재정 풀어라 이거예요. 음음. 아이고. 적극 재정하자. 그러니까 적극 재정하는 순간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될 거고, 그거는 엔화로 지금 엔화 벌써 엔화 140 가치가. 엔 후반대 있다가 지금 153엔 곧 155엔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1달러당. 근데 정말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시바는 질 줄 알았으면서라는 표현도 잠깐 선거 때는 예. 그랬고, 그다음 후계자를 정할 때도 예. 고이즈미 예. 이제 펀쿨색좌라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알려진 그렇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상적으로도 좀 극우가 아니라 약간 리버럴처럼 보이고, 경제 정책 면에서도 막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아니었거든요. 예. 그자가 될 거라고 약간 믿고 조금 마음 대부분 편하게 일본 메디아 메인 메디아들은 한 80~90%가 80~90%나 됐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일본의 야. 매스메디아들이 네. 누가 됐으면 좋겠다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그게 고이즈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죠. 네.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음. 그 진짜 자민당 우익들이 좋아하고 뭐 여론에서도 우익들이 주로 좋아하지, 음흠.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어허. 부분이 있으니까 뭐 여론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고이즈미는 이번에도 또 실패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고이즈미 되기는 힘들 거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고이즈미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최연소 총리에 도전했죠. 근데 총리만 되기만 하면 됩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요. 뭐 다카이치 사나이는 많이 알아요? 다카이치 사내에는 정경숙 나와서 음. 그래도 정치 트레이닝도 받았고, 그다음 아베한테 충분히 아베의 그 정책들을 옆에서 보면서 숙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면에서는 좀 실력 면에서는 훨씬 낫죠. 음. 나이도 벌써 64세 아니에요. 10선. 그러니까 10선에다가 네. 20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고이즈미보다. 고이즈미는 한번 보세요. 그 생긴 얼굴에 그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생겼습니까? 왜요? 편견이십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네. 본래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워낙 네, 인기가 여하튼. 많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뭐 대부분의 일본의 총리들은 외교부 장관을 거치고 뭐 간사장도 거치고 그다음에 여러 강요들을 거쳐요. 근데 고이즈미는 지난번 환경상 한번 딱 한 게 다잖아요. 농림상도 했잖아요. 농림상은 뭐 물론 요번에 이제 잠깐 했죠. 네. 6개월 정도 했고. 그건 경력으로 치기엔 요거는 너무 경력으로 치기엔 일천하다. 너무 일천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력 가지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론에서 되게 그 의문이 우려들이 있었군요. 많았어요. 고이즈미 총리 된 순간 일본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총리로서 아직 트레이닝이라든가 뭔가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쌓여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심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극우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지금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힌 것 같거든요. 네. 공명당이랑 26년 동안 연립 내각을 운영했던 공명당이 헤어진 네. 이유라든지, 도대체 얼마나 극우이길래 26년에 인연을 끊는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명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음.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쪽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아소다로파가 공명당이랑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았고, 아주 안 좋죠. 음, 공명당은 암적 존재를까지 얘기했으니까. 아소다로의 표현에 따르면 네. 공명당은 우리 연립 내각이지만 암이다. 그래 암이다. 어.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제시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 뭐 그렇군요. 국민당의 대표급 되는 사람. 음흠. 그러니까 아소다로는 그 망언 제조기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망언들도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음흠. 한국에서 만약에 무슨 난이 생겨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막 넘어오면 다 총으로 쏴 죽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요. 참 정신없는 양반이네. 그런 인간이 아직도 84세 되는 사람이 이번에 또 총리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서 부총재까지 지금 하고, 그 사람이 공명당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카이치 사나이도 공명당하고는 잘 안 맞아요. 아주 좋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총재 딱 선정되자마자 쭉쭉쭉쭉 자리를 포스트 딱 정해있는 사람들이 공명당하고 지금까지
대화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 공명당 입장에서 그럼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자면 네. 공명당 기본적으로 복지라든지 네. 사회 뭐 약자들을 좀 살피자 그렇죠. 그러면서 자민당의 극우적인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네. 다카시 사나의 아소다로의 지지를 받고 됐어. 그런데 아소다로의 지지를 받고 임명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우리랑 척을 지겠다는 거의 얘기구만. 이제 너희들하고 갈라서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하. 그걸 봤을 때 메시지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공명당의 누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을 중요 포스트에 한 사람이라도 앉혀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야죠.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일본이 일단 이렇게 정말 다당제 국가인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쵸. 워낙에 자민당과 그 열린내각이 세서 그동안 생각을 못 했다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치력이 없나 보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공명당이 바로 떨어져 나갈 저런 선택과 메시지를 주겠는가 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실은 그 아베 총리라 뭐 여자 아베 그러지만 아베 정치력에는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 나는 보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아베는 아베파의 완전 수장이었고 뭐 적극적으로 충성파들이 많았잖아요. 아베 파잖아요. 그 아베파잖아요. 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파가 없어요. 음. 그 홀로 음. 뭐 일본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입비끼 오오카미 한 마리 외로운 늑대 아, 그런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도 파벌 없이 왔다 갔다 뭐 그런 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해줘서 아주 키워줬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컸단 말이에요. 음흠. 그리고 이제 아베가 저렇게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베파였던 사람들은 그 아베가 적극적으로 믿어준 사람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본에서는 그래도 자기 보스에 대한 어떤 의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적극적으로 믿어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베는 정치력은 있었어요. 그 내 식구 챙기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거 명확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딱 이렇게 경계하는 건 있는데 내 식구 챙기는 거는 좀 부족했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을 경계하더라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용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28년 동안이나 네.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설마 이혼하자고 저렇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 공명당와의 인연을 너무 믿었구나. 너무 믿은 거죠. 어. 설마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고. 근데 사이토 데스오 그 공명당 대표가 한 말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그간 많이 참았다. 진짜 많이 참았다고. 나 많이 참았는데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나오는 얘기. 그렇군요.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폭발하면 무섭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되면 당연히 일본 총리가 되는 것이 이제 약간 당연한 원칙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공명당이 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석수를 쫙 보니까 입헌 민주당이 제일 야당입니다. 예. 입헌 민주당과는 결코 같이 할 수 없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다르니까. 일단 그게 정치색이. 제껴놓고. 거기 제껴놓고 그렇다면 공명당도 제껴놓고 그간 많이 참았던 그러니까. 공명당 제껴놓고 그러면 이제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 뭐 이 정도 쭉쭉쭉 남거든요. 그렇죠. 두 개 남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마키 유이치로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다들. 다마키 유이치로라고 국민민주당에서 이제 나온 국민민주당 대표죠. 네, 나온 양반이 네. 내가 총리하겠다. 네, 야당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나오긴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손을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정당들 간에 또 은근히 되게 다르더라고요, 지향이. 아니 다르죠. 너무 다르던데요? 그 이제 그 다마키 씨가 다마키 유이치로. 다마키 유이치로가 거의 자민당이던데. 입헌민주당에서 네. 갈라져서 나왔어요. 음. 그런데 이제 색깔은 보수 쪽에 가까우니까 네. 이제 자민당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자민당을요.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자민당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민당이 사실은 그 포괄적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했어요. 자민당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왔겠어요. 자민당이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이잖아요. 그게 자민당인데 그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보면 자유당은 옛날 전전 그 정치 세력들이에요. 보수. 그 민주당은 이제 전후에 그 관료들이
한마디로 총리가 되고 음.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가가 된 사람들이 약간은 그 소위 막 약간의 그 전전의 그 궁극주의적인 그 색깔에서는 음. 좀 많이 벗어난 상대적으로 조금 좀 리버럴스러운 자민당 내에서는 그 궁극주의를 그래도 아주 싫어하고 이 사람들도 궁극주의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사실은 보수와 약간의 진보 개념이 같이 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민당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유가 매파가 한번 잡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비둘기파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서 이게 일종의 여당과 야당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 넓은 자민당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이 야당들이 여기에 스펙트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명당은 완전히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시바 시게로하고는 잘 맞았죠. 그렇겠죠. 잘 맞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소파나 이쪽은 아베파 공약과 안 맞는 거야. 이쪽은 안 맞는 거죠. 네. 이쪽하고 좀 가까운 게 지금 요번에 국민민주당. 보면은 참정당 있죠. 아, 거기 일본 최고, 어, 일본인 우선. 15석인데 여기가 완전히 저편 퍼스트 해가지고 요번에 막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네네네. 그 정당이 완전히 보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극보수, 어, 극우. 자민당의 보수 지지하던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싫어가지고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에서 매파적인 역할을 안 하고 비둘기파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휴.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 참정당으로 표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 같은 느낌이죠. 저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들이 보면은 여기 매파 비둘기파 자민당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야당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야당끼리도 완전히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으니까 야당이 쉽게 합쳐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럼 단 하나의 목표만 남을 것 같아요. 네, 정권을 잡느냐. 그렇죠. 이거 하나만 남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자기네들이 우선하는 가치 순위를 또 정하는 일이 정해야 되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교통 정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교통 정리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냐 마냐의 이슈는 그 야당들이 서로 연합하느냐 마느냐 달린 것 바로 같거든요. 그게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연합을 못하면 네.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주 소수 여당 총재로서 네. 총리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럴 걸까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20일 날 이제 투표할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모든 정당들이 합의가 안 되면은 음. 자기 당 당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이름을 써요. 어허. 그러면 저 과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를 들면 일차- 우리 일차 의석수 대- 한번 보여주시면 어, 자유민주당은 사나에 150표 나오고 그렇죠. 공명당은 24표 뭐 예를 들면 사이토 데스오 나오고 자기 당 그 어. 국회의원 수대로 그대로. 표가 나오는 거죠. 아, 거기서 또 반란표 나와도 재밌겠네요. 여하튼. 반란표가 이제 나오려면은 미리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 안 됐다는 가정하면 네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1차에서 과반이 안 되잖아, 전부 다. 그럼 2차 투표로 가면서 1, 2위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위에서 투표해 가지고 그때는 많은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총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따르면 네. 이제 자유민주당이 196석이고 물론 과반에서는 못 미치지만 네. 그다음에 입헌민주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148표니까 네. 그 가정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이 2등하고 네. 자민당이 1등하고 그럴 가능성. 다시 결선하면 자민당이 예, 또 자민당이 1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야당이 합의가 전혀 안 됐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보세요?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본 언론들 보면 팽팽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입헌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이제 이번 기회다. 이번에 못 잡으면 좀 힘들다. 이래가지고 네. 모든 걸 양보할 테니까 다마키 씨 당신이 총리해.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48석을 가진 입헌민주당이 예. 우리 거는 가치를 많이 포기할 테니까 27석 가진 국민민주당 너 다마키 위치로야 예. 한번 나가보지 않으면 너 총리 한번 나가봐.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마키 위치로는 그런 걸 잘 보듬을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싫어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무릎 꿇어 내 밑에 무릎 꿇어 이렇게 되지 않나? 거의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책들을 다 수행해라. 거의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마키 씨가.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에서는
그걸 다 수용하면서까지 여당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 고민하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문제가. 예. 그러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군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요? 일단은 얘기는 하고 네. 결정한 다음에 음. 이제 서서히 살짝 그 색깔을 또 낼 수 있잖아요, 입헌민주당이. 아. 일단은 자민당을 좀 그렇죠. 일단은 정권을 뺏어온 다음에 아. 그다음에 인제 딱 정권을 한번 뺏어오면은 그 유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인제 또 협상을 아. 해서 조금씩 주고받자. 공간이 생길 거라고 뭐 기대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어.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어. 와 시시각각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제 복잡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네. 경우의 수를 인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신의 회하고 그 국민민주당하고 네. 표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신의 회는요. 음. 고이즈미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 연합할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가 아 왔었어요. 일본 유신회. 예, 일본 유신회가. 네. 그러니까 다만 저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이하고는 안 맞는구나. 안 맞는 코드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유신회 제끼고. 제끼고 그러면 유일하게 국민민주당 담합기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담합기를 만난 게 네.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면서 음.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게 공명당을 만나 가지고 그걸 다독이했어야 되는데 공명당을 안 만나고 담합기를 먼저 만났어요. 그것도 아, 비밀리에. 다카이치 좀 정치력이 좀 의문이 정치력이 없는 거 생기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에서는 둔감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 없는 데다가 인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기 인제 이 국민당하고 연합해 있는 상태에서 제3의 당을 끌어오잖아요. 네. 그럼 제3의 당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역사 속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 이른바. 캐스팅 보트 돼서 그럼 국민당은 완전히 한마디로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안 그래도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지지자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동안 많이 참았다. 참았다가 이벤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인제 담합기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 담합기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당이 떨어져 나와 버리는데 거기에 자기 들어가 봐요. 별로 이게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쵸. 그럼 굳이 국민당이 없는 그 자민당하고 둘이 연합할 이유는 없다. 와.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한마디로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네. 일본 전문가들도요. 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제1 시나리오, 제3 시나리오만 적어 놓지 어느 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도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좁혀 본다면 총리가 누가 될 거냐와 관련해서는 네. 다카이치 사나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마키 유이치로가 될 것이냐. 지금은 50대 50이다. 아 50대 50으로 보십니까? 뭐 평소 같으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99%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99.9%. 99.9%를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50대 50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야당이 어떻게 이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어. 다마키 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오. 이렇게 보는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정권 교체를 우선순위에 얼마나 두느냐에 네.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네, 있겠군요. 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일본 정치가 우리도 맨날 우리 정치 욕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일본들은 일본도 심하죠. 그러니까 투표 안 가죠. 일본도 50% 조금 넘었나요, 투표율이? 우리보다 더 심한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아 지금은 보이고. 자민당에 대해서 거의 인제 손을 놓은 거죠, 일본 여론이. 내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네. 자민당은 이미 이제 일본말로 쇼미키겐가 기랬다. 이게 인제 유통기한이 지났다. 어허. 그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내가 해 왔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만약에 네.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안 되잖아요. 네. 자민당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스펙트럼이 넓다면 그게 반으로 뚝 잘릴까요? 반으로 뚝 잘라져 가지고 어. 이시바 시게루가 어. 뭔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어허. 이쪽에 자기를 밀어줬던 그 세력들하고 손잡고 음. 야당의 그 세력들하고 손잡으면은 음. 이 정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한번 90년대 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자민당이 박살나면서. 어허. 음. 지금 눈에 띄는
일본 정계에 인물이 많이 없긴 해요. 음. 이시바 정도 빼고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시바가 그럼 그런 지금 완전 이시바가 갔다고 보는데 이번에 총리 퇴임하면서 네. 아직 퇴임을 못 했네요. 아직 퇴임을 어. 안 했고 새 총리가 뽑히지 새 못했으니. 총리가 뽑힐 때까지는 어. 계속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총리가 뽑히면 그다음에 퇴임을 하면서 이제 뭐 정계에서 거의 은퇴순이 아닐까라는 예, 예, 말씀들도 예, 예. 많이 하시던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또 한 번의 또 비상하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자,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하고 있는 한 국민당은 자민당 내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위치로 그대로. 네. 자, 이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가 총리 되겠다는 순간 국민당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음흠. 그럼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된 다음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그냥 총재로 있을게. 총리는 이시바 이시바가 시게루 계속해. 너가 하면서 국민당하고 계속 이혼하지 말고 계속 그대로 가자. 시나리오 3입니다. 그거는. 시나리오 3인 거죠. 이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죽하면. 오죽하면은 그럼 자민당 와. 입장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은 모르겠는데 음흠. 이게 지금 아까 말했죠. 유신회하고 국민민주당하고 여기 얘기가 잘 돼야지 음흠.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이게 유신회는 고이즈미를 고이즈미하고 밀었다. 이미 그때 얘기가 진행되던 그게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네. 지금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공명당이 그렇게 중요해? 24석밖에 없잖아. 네. 24석밖에 없는데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그렇게까지 공명당을 끼고 연립 내각을 이뤄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게 왜 지금까지 28년 동안 유지되어 왔느냐. 음. 사실은요. 아베 총리 때도 이 국민당하고는 그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너무 많다고. 안 맞는데도 네. 이렇게까지 오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 소선거구제잖아. 소선거구제에서는 보통 10,000표, 20,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선거구에 보면은 공명당 표가 한 2만 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당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자민당 후보에 이 공인을 해줘요. 자, 이 자민당 후보가 나오면은 공민당 지지 세력들은 이 후보, 자민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만 표 정도 더 받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입헌민주당보다 한 좀 뭐 만 몇천 표 더 받거나 2만 표 정도 더 받거나 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94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94명 정도면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이 공명당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덕분에.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입장에서 공명당이 절실한 이유는 선거에서 배지가 반이 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수 여당인데다가 네. 뭔가 정책을 펴려면 야당하고 계속 그 합의를 해가지고 법안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이게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바로 야당에서 이게 투표 던져버리면 그렇죠. 불신임 안 던져버리면 그냥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음흠. 자, 그래서 해산해서 선거에 들어갔다. 자민당 지금 197석인가 여기에서 196석에서 196석에서 절반이 사라졌다. 잘못하면은 110석, 120석도 못 그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야당의 합종 연행을 주요 변수로 얘기했는데 네. 자민당의 사퇴 판단도 되게 중요한 변수겠어요. 네. 사나이가 총리가 돼서 우리가 공명당에게 버림을 받으면 기존의 자민당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고민 포인트겠네요. 야, 그러면은 자민당 국회의원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나이 버려. 차라리 사나이 버려. 버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얘 총리 시키지 마. 이시바 그냥 돌아와. 총재로 그냥 남겨두고 이시바 그냥 총리하도록 우리 이쪽을 밀어주자 오히려. 그리고 공민당하고 같이 계속 가자. 그게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도 좋고 일본 입장에서도 자민당 의원들도 그걸 바랄지도 몰라요. 내심. 내심. 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변수가 많다. 그런데 굉장히
모르겠네요. 재미있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하면 일본은 될 것 완전히 같아요. 그 안에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알겠습니다. 정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다. 지금 시점에 가장 핫한 얘기, 가장 내밀하고 일본 상황에 딱 떨어지는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쑥쑥 되고 한께 정리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 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네.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경제 조건이 너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네. 1분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